소켓하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중심에서 소켓을 저도 외쳐봤습니다. 소켓이 뭐예요? 그게 이제 네. 뭐 A랑 B랑 같이 이렇게 합친다. 네. 네. A랑 B가 뭘 합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뭐 좀 이상하게 설명할 것 같아서 예,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 좀 19금 아닌 걸로 좀 건전한 버전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반도체 공정을 보면 전공정, 후공정 있지 않습니까? 네. 후공정 분야에 속하는 건데 테스트하는 일종의 그 장비, 소모품이라고 하면 테스트. 네. 더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백열등을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할 때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를 할 때 소켓 그러니까 콘센트에 넣고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마지막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불이 켜지면 정상, 안 켜지면 불량으로 그쵸. 우리가 처리를 하잖아요. 반도체 소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패키징 밀봉 끝나고 나서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간단한가요? 네, 그리고 시장 파이도 딱 정해져 있고요. 나눠먹기 싸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 소켓의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마진이 크지 않겠네요. 네, 그러면? 마진도 크지 않고 가격의 변화도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소켓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순환의 흐름에서 마지막에 이제 순환 단계에서의 소켓 시장의 그 종목들이 바톤을 이어봐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반도체 쪽 이제 하나씩 좋은 것들 쫙 추려가지고 우르르 올랐다 하면 이제는 좀 덜 오른 반도체주들을 찾는 와중에서 스토리텔링을 열심히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미세화 공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반도체 테스트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 특정 분야의 소켓 관련한 기업들이 이렇게 또 다시금 바닥권에서 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약간 소외받았었나요? 반도체 안에서도? 일단 소켓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업이 이제 리노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영업이익률 40%에 달하는 뭐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항상 이제 무겁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좀 많이 좀 눌려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최근에 이제 ISC라는 기업이 리노공업의 경쟁자로 부상을 했는데 ISC는 SK그룹이 인수를 한다라는 그 과정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PER이 50배, 60배에 이르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최근에 또 반도체 ETF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ISC와 리노공업이 나란히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과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뭐 본인들이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뭐 그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반도체 쪽에서도 실적 막 어닝 쇼크 이런 기업들도 많았었잖아요. 실적 이런데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은 좀 불안감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둘 수 있을까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업황이 다들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상반기에 좀 반도체 업체들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고 그리고 특히 뭐 기업들도 이 상반기 하반기 따라 투자가 다른데 보통 뭐 1분기에 한 20%, 2분기에 한 30% 정도 투자를 하고 하반기는 이제 나머지 50에서 뭐 3분기에 한 20, 4분기에 뭐 한 30% 남은 상황을 봐서 좀 투자를 하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3분기에 좀 빠질 수 있는 좀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투자의 변동이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좀 이 소부장 업체들도 또 소재, 부품, 또 장비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감산을 하다 보면 소재나 부품 쪽은 좀 뭐 이렇게 매출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뭐 HBM이나 아니면 DDR5 같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올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좀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 업황 반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증권가에서도 좀 시장 반등을 좀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분기나 내년 상반기, 4분기는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는 또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켓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할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리노공업이나 마이크로컨텍솔 그리고 TSE 등의 종목들의 단기적인 움직임 보니까 요거 조금 불안한데요. 김종일 교수님, 너무 단기적으로 급하게 오른 감이 많네요. 네. 일단 리노공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가 그동안은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품종 다량에서 누가 가장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핵심이었죠. 그래서 수율이 높은 쪽에다가 물량을 대량으로 맡기고 대량으로 뽑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면 구글은 안 할까, 메타는 안 할까, 아마존은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범용칩에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헤게모니를 잡고 끌고 가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GPU에서 NPU로 바뀌면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다 개별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러한 칩 수요가 다품종 중량 생산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검침해야 될 그 소켓으로 계속 검사를 해야 될 그런 반도체의 가짓수가 대폭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기대가 지금 과도한가에 대해서는 뭐 나머지 종목은 제가 서치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 네, 원래부터 실적이 잘 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좀 전에 테이버 고수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그동안 보여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늘어난다면 HBM 종목군들이 뭐 한때는 고점을 모르고 막 달렸던 것처럼 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다고 했지만 이 제품 언제 나오는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구글이나 다른 회사들이 바로 또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리노공업이 기술력이 좋아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기업들에 납품하긴 하지만 네. 그럼 나머지 회사들도 다 여기에 맡길 건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분명히 기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측면은 아니고요. 향후 확장성에 따라서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싸 보일 수도 있다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말씀해 주셨던 좀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관련 분야는 좀 파이 싸움이다라고 했는데 그 파이 자체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대요. 네. 그러면은 그 파이를 먹을 만한 매출도 당연히 제가 늘어나겠죠? 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HBM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했는데 네. 하이닉스의 매출 부분에 있어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AI 반도체가 장착이 되는 장비가 지금 현재 한 20% 수준이고요. 네. 2025년까지 35%, 2030년까지 100% 수준으로 교체 장착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기간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순환매의 차원에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이 과정에서의 모습이 마무리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템포 쉬어주는 과정에서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가면서 순환보다는? 운용하기보다는 이익 실현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단기적인 라는 게 전략으로는?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 참 많습니다. 사실 종류를 찾아봐도 이게 분야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이 기업은 반도체 소부장인 것 같긴 한데 뭐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 공부하다 싶으면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저는 또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오늘 또 이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소켓을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테이블 고수가 관심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 특정 분야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소켓이에요? 제가 이거를 특징주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네, 조금만 종목은 얘기하지 말고 분야만. 저는 네. PCB요. PCB? 네. 왜요? P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진짜로 반등한다 그러면은 PCB 주가들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금 PCB 주가는 뭐 한 차례 슈팅이 있긴 했으나 다시 돌아왔고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게 D램 가격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웨이퍼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PCB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말해서 반도체가 한 바퀴 돌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소부장 순환매 측면에서는 PCB를 지금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을 한 약 15분 정도 있다가 공개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 종목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탑픽도 꼽아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뭐 소재 쪽을 보고 있는데요. 네. 소재에서는 솔브레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솔브레인. 반도체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김대중 교수의 얘기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하나 또 우리가 여기서 덧붙여서 살펴봐야 될 것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에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은 단순 순환매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지금 전공정에서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의 특성은
ALD 관련주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ALD가 원자 증착 방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실리콘 깎아 놓고 나면 그 위에다가 포토마스크로 회로도 입혀서 그 입힌 회로대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계속 더딥히고 깎고 해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전 공정의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화학 증착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화학 증착 방식은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10나노 이하로 가게 되면 이 회로 손폭이 너무 좁아지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물질들을 입혀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원자 증착 방식은 한 번에 이것을 다 입힐 수 있는 방식이어서 이 ALD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선호되고 있고 최근에 뜬금없이 주가가 신고가가 나고 있는 두성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는 이 방향성에 기대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독점 기업인 ASML이 반도체 시장 많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죠.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도쿄일렉트론 신고가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신고가고요. 램리서치가 신고가입니다. 왜 그럴까? 과연 지금 중국에서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 비중이 미국이 그렇게 장비 맡고 있는데 중국 비중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좋아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면서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세공정 쪽에서 좀 반영되지 않은 쪽이 저는 소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국내 종목 중 미세공정 쪽에 관련돼 있는 소재는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제 눈에 띄는 종목은 솔브레인이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자, 약간 다른 생각과 우리 태보고스는 어떻게 약간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 솔브레인을 던져주셔가지고 네. 저도 소재 쪽에서 좀 종목을 던지기 위해서 그러면 던지는 종목 잠깐 기다리시고요. 약간 다른 아, 예. 생각부터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소부장의 하겠습니다. 순환매가 이제 한번 돌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재, 뭐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덜 오르긴 했습니다. 덜 오르. 그러니까 다른 후공정의 장비주라든가 전공정의 장비주에 대비해서 네. 주가는 덜 올랐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왔거든요. 20%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저는 순환매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테이버 고수가 좀 전에 얘기했던 PCB 업종, 지금 순환매의 과정에서 반도체에서 전기전자 업종군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PCB 업종에 대한 더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PCB는 우리 테이버 고수와 또 관심이 비슷하시네요. 기억 네. 안 나요? PCB 관심 가진다고 하고 네, 5분 네.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어떤 다른 뭐 소재 관련해서 다른 종목을 또 꼽아주신다고? 일단은 소재 관련돼 가지고는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는 동진세미킴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원익 QNC라는 종목도 있는데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종목들의 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도 2023년도 실적이 꺾인 기업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같은 그룹사지만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많이 꺾였어요. 네. 근데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실적이 꺾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예, 내년도에 반도체 생산이 더 늘어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은 소재주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네.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게 어떤 식으로 소부장을 공부하냐라고 하셨는데 네. 영업이익률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매출이 어떻게 꺾이는가 혹은 꺾이지 않는가 그리고는 증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투자하면은 조금 뭐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그러면 꼬이네요. 그 종목 중에서 이런 거 우리 공부하기 싫어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증설 잘하고 뭐 영업이익률 좋고 꺾이지 않는 기업 뭐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방금. 세 개 다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네. 원익 QNC 아, 뭐 하나만 꼽아주세요. 하나만요. 네. 리노공업요. 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예,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리노공업을 토픽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때기 역할을 하고 있는 저는 여도문이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대중 고수의 의견, 순환매의 끝자락이다. 약간은 보수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김종효 고수는 반도체, 소재의 꽃이다 라는 이름으로 또 솔브레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기 고수는 업황 반등의 기대 속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테이버 고수는 반도체 안 쓸 거야 라면서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